그렇다면 이번 19대 대선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최종 득표를 받았는지 최종 득표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께 요약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역별 판세입니다. 전국 판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2위는 홍준표 후보가 2위에 머물렀고요. 서울에서는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40.3%, 안철수 후보가 22.7%로 2위를 했습니다. 부산은 문재인 38.7, 홍준표 32.0. 부산은 정말로 아슬아슬 박빙이었군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45.4%로 1위, 문재인 대통령은 21.8%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인천은요, 문재인 41.2위 1위, 안철수 후보가 23.7%로 2위. 광주입니다. 문재인 61.1%로 광주에서는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30.1% 2위. 대전은요. 문재인 42.9%, 안철수 후보는 23.2%,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는데 아쉬운 득표를 받았습니다. 울산, 문재인 38.1%, 울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7.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세종인데요. 문재인 51.1%, 세종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1.0%로 2위에 그쳤습니다. 경기는요, 문재인 42.1%, 안철수 후보가 22.9%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문재인 34.2%, 홍준표 30.0%로 강원은 박빙세였고요. 충북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다 되네요, 보니까. 충북, 문재인 38.6, 홍준표가 2위에 머물렀고요. 충남은 문재인 38.6으로 1위, 홍준표 후보가 24.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에서 역시 과반이 넘었습니다. 64.8%, 문재인 1위, 안철수 23.8% 2위. 전남입니다. 59.9%의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1위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2위. 반면 경북은 얘기가 다릅니다. 홍준표 후보가 48.6%로 1위, 문재인 21.7%로 2위. 경남도 홍준표 후보가 37.2%, 박빙이었습니다. 문재인 36.7%. 제주는 문재인 45.5%로 1위, 안철수 후보가 20.9%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득표율은 41%가 넘는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지역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2위가 안철수 후보였다가 어느 곳에서는 2위가 홍준표 후보였다가 결과적으로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구도가 많이 이제 약화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영남권에서는 이제 다 1등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1등을 하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그 표의 강도 같은 게 홍준표 후보가 경북에서 아마 50%를 살짝 넘기고 대구에서 1위인데 44% 정도 됐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 수준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많이 이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많이 올랐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좀 떨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뭐 8, 90%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안철수 후보도 한 30% 선에서 얻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세대 변수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는데 세대 변수 같은 경우에도 60대 이상까지는 그게 올라갔는데 한 50대까지는 보편적으로 20, 40대, 50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전체적인 표분산하고 세대별 표분산이 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지역별로 분화되는 그런 것도 좀 역대 선거에 비해서 약했다. 최종 결과를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김병민 의원님.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0%대의 신중도층이 나왔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득표율을 합쳐보면 한 30%가량 되는데 이분들은 양 패권을 선택하지 않았다. 신중도층이 나왔다.
그 숫자가 꽤 대단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선전을 하고 유승민 후보와 중간에 이제 단일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상태 속에서 유승민 후보와 전격적인 단일화를 형성하고 유승민 후보에게 본인이 집권하게 됐을 경우는 경제부총리를 맡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양극단의 패권주의를 배제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표를 던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양자 체제에서 벗어나고선 진보, 중도, 보수의 새로운 시도가 한번 열리지 않았는가라는 선거를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 좀 적은 지지율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20%가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다는 것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의 지지라는 거는 심상정 후보의 진보적인 성향으로 표가 많이 쏠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보다도 20대, 30대에선 유승민 후보가 많은 지지율을 획득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앞으로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선거 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형태로서 계속 이러한 선거 국면이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뭐 나름대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17개 지역 중 14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1위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성희 위원님, 전 지역이 고르게 그리고 전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통합의 시대로서의 리더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라는 것은 기대감과 어떤 주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에서 50대까지 고르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 지역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TK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바라는 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눌러왔던 지역주의, 투표 경향은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또 세대 간에 이렇게 갈리는 표심 이런 것도 이번에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목표하는 것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통합에 근접한 그런 지지율을 고루 획득을 했고요. 이것이 아까 말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성규 전 대변인, 네. 물론 지난 대선에서 50% 이상의 과반을 대통령이 얻었지만 20대, 40대, 30대, 50대에서 모두 1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